뉴욕시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견돼 뉴욕시가 에볼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위안부 문제를 다룬 서울시 극단의 연극 봉선화가 뉴욕에서 올려집니다. 로이조 민주당 후보가 어제 리치우드 선거 대책 사무실을 열고 본격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들의 안정된 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하원이 리커 라이센스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시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견되면서 뉴욕시가 에볼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검사 후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내일 긴급 회의에 들어갑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뉴욕시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맨해튼 사이나이 병원은 이날 오전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남성을 격리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보건당국과 시민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이 남성이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현지 주민들의 농사, 교육, 보건을 지원하던 평화봉사단원 가운데 2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340명 전원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올 3월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82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지난 1976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WHO는 내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5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미 아프리카 정상회담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호흡기 전파가 아닌 직접 접촉입니다. 발생국 방문 자제와 여행자들의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선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서울시 극단의 연극 봉선화가 뉴욕에서 공연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현대적 시각으로 조명한 연극 봉선화. 봉선화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윤정모의 소설 애미 이름은 조센비였다를 토대로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와 아들, 손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3대 이야기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서울시 극단이 초연해 큰 반향을 일으킨 연극 봉선화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 뉴욕 퀸즈 코로나 파크 내 퀸즈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많이 돌아가시고 역사는 거기에 대해 검증도 없고 일본은 일본대로 슬슬 거짓말이나 하고 연극으로 모든 역사적 증언 사실과 또 그 역사가 지금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공연을 하루 앞두고 극단은 어제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청사와 뉴욕주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져 있는 아이젠하워 팍의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기림비를 참배한 극단은 위안부의 역사를 잘 모르는 한인 2세들과 현지인들이 위안부의 참 역사를 배우고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그 평화에 대한 어떤 주제의식이나 또는 전쟁의 폭력 앞에서 그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당하나 이런 거를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그 저희가 잡았던 주제의식이 좀 더 그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드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은 청사를 방문한 서울시 극단을 위해 이날을 서울시의 날로 공포하고 선언문을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주 5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로이조 민주당 후보가 버겐 카운티 중앙노조위원회에 공식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중진 정치인들과 지지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리치우드의 선거 대책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5선거구에서 연방하원 의원 자리를 두고 공화당 스캇 가렛 현역 의원과 맞붙는 민주당 로이조 후보. 조 후보는 2004년부터 내리 6선에 성공한 가렛 의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조 후보 선거대책 사무실 개소식에는 민주당 중진 정치인들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발 디딜 공간조차 없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 후보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면서 지역 사회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가렛 의원을 누르고 당선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후보는 가렛 의원이 실업 문제와 교육 정책, 대중교통 문제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It's going great. The energy that we have here tonight, the support that we've received has been really energizing. It's standing room only here today. Everyone's here. Everyone's energized, exciting. We have a lot of confidence that with the incredible people here tonight, we're going to be able to put off a huge upset and win in November. So I'm going to keep working hard, but things are going great. 조 후보는 5선거구 버겐과 퍼세이 카운티 등 노동조합 23곳과 회원 5만 명의 버겐 카운티 중앙노조위원회 등의 공식 지지 확보와 선거 후원금 80만 달러를 모은 상태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직업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직업학교 프로그램은 저렴한 수강료에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게 돼 보다 쉽게 전문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 강당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 직업학교를 개강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들의 안정된 취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약사 보조사 시험 준비반, 보험면허와 식품위생교육, 그리고 시민권 시험 준비반과 성인 한국어 교육, 부동산 에이전트 한국어 교육반 등 6과목을 준비했습니다. 장준영 정책 부회장은 뉴욕주 전문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제공해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뉴욕주로부터 정식 교육기관 허가를 받아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회 직업학교는 일반인과 직업 재교육을 희망하는 직장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설학원 수강료의 50% 정도 절감된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한인회는 이 밖에도 이날 무료 한인 2주 이민 정착 프로그램, 한인 보이스카우트 운영, 후반기 예산안을 심의 인준했습니다. 뉴저지주 리코 라이센스법은 약 6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인구 3,000명당 1개의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리코 라이센스를 가진 측도, 리코 라이센스를 가지지 못한 측도 모두 불만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커 라이센스 개정안이 주 하원에 조만간 정식 상정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하원 세출위원장을 맡고 있는 버즈첼리 의원은 최근 레코드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9월 중순쯤 리커 라이센스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련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라이센스 소지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역에 따라 리코 라이센스 매매 가격은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 오르는 등 격차가 큽니다.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쪽은 현재 라이센스 소지자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고, 반면 라이센스 소지자 등은 기존 소지자들의 권리 약화와 라이센스 매매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버지첼리 의원은 리커 라이센스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뀐 상황이라며 예전엔 동네 한쪽의 작은 선술집 등에서 필요하던 것이 지금은 고급 레스토랑 등지에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뉴저지주 리커 라이센스법은 1947년 제정된 것으로 인구 3,000명당 1개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범죄는 말 그대로 범죄 중 가벼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경범죄의 오남용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범죄 우습게 봤다가는 영주권자도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한 해 퀸즈 지역 경범죄는 약 5천 건에 달했는데 최다 경범죄는 길거리 음주였습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에서 노상 방류를 하다가 적발된 주민이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뉴욕시경이 지난해 발급한 경범죄 소환장은 퀸즈 플러싱을 관할하는 백구경찰서 경우 4,7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범죄로 걸리는 가장 많은 사례는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1,1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무질서 행위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와 치안 문란 행위가 533명, 노상 방류가 151명, 그리고 자전거를 인도에서 탄 경우 97건, 폐장 시간 이후 공원 이용이 175건 등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와 더글라스톤, 리들렉을 관할하는 111경찰서에서는 지난해 1,395건의 소환장이 발부돼 플러싱보다 3,300여 건 적게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로는 지난 2001에서 2013년 사이 730만 건의 경범죄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중 81%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범죄에 대한 티켓 발부는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통해 배후의 중범죄를 색출하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전략을 뉴욕시경이 도입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무상 종일 유아 교육이 확대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 모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뉴욕시가 등록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무료 유아교육 전면 확대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교육정책 핵심 방안입니다. 올 가을 새학기부터는 뉴욕시 무상 종일 유아교육 정원이 53,400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2013에서 2014학년도에는 19,46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등록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교육국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홍보 전문가 35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한국어 등 9개 언어로 된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켈맨 파리냐 교육감은 양질의 무상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학부모들이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등록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킨더 등록을 받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는 라쿠엘 파팅어는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자격 여부에 대해 걱정하거나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항공기 내에서의 전화통화 허용 방침이 불어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비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캐더린 탐슨 연방교통부 자문위원이 지난주 항공기 내 전화통화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어제 보도에서 알려졌습니다. 교통부 대변인도 항공기 내 전화 발신과 수신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연방통신위의 항공기 내 음성통화 허용 방침이 알려지자 이는 즉각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반대 의견에 부딪혀왔습니다. 이어 통신위는 기술의 발달로 비행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상 10,000피트 이상에서 비행할 때 휴대전화 통화나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내 통화가 안전한 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지 못한 데다 다른 승객들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통신위는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며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가 없게 되면서 기내 통화 불어 방침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